12월 5일 목요일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른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공작이 송철호 선거운동 캠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합작을 한 정치 공작을 통해서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킨 그 사실이 이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2017년 10월경서부터 송철호 선거운동 캠프에 속해 있던 송병기라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의 일련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제공을 하고 이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갈무리를 해가지고 범죄 사실을 정리를 해서 경찰청으로 그리고 울산경찰청으로 하명해서 결국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는 일련의 공작이 진행됐음이 어제로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송철호 캠프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청와대 행정관과 합작해서 일련의 비리 첩보를 제공한 송병기 씨는 논공행상으로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후에 지금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요구를 해서 내가 이런 첩보를 제공했다. 자간 이 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느 쪽이든지 간에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합작했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이 사건이 청와대가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공작적 차원에서 철저히 지휘하고 갈무리하고 그래야 결론으로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기 이르는 일련의 이 공작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데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은 이 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검찰이 편파적이고 정략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편파적 수사를 우리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지난 주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 A씨의 핸드폰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압수해 갔다. 이 부분도 경찰하고 공동으로 휴대폰 내용을 검색을 해야지 이러한 검찰의 독자적인 이런 포갑적이다. 이런 검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을 검경합동으로 이 핸드폰을 검색하는 것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특검까지도 가겠다. 검찰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이 분노에 찬 표정과 분노에 찬 저주에 찬 이 말을 이해찬 대표가 쏟아내고 그 뒤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벌떼처럼 검찰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는 상황이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청와대에 대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유재수 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그 집무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도 침묵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1. 지금 민주당이 송철호 게이트에 대해서 청와대와 송철호 캠프 사이에 합작했다고 하는 것이 어제로서 확연히 드러난데도 여전히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에 찬 편파적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도 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지난주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 A씨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것을 압수해간 이 일에 대해서 다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 핸드폰을 되찾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총지휘관인 동시에 검찰에도 총지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경 갈등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시간까지 오늘 5일 목요일 12시까지 대통령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이쯤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실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유재수 게이트와 송철호 게이트의 배후 인물로 자연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앞에서 계속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무언가 관여하고 인지하고 사전사후에 알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 나는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얼마만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언제 알게 되는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국민에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검경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데서도 갈라잡이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쪽이 옳다라든지 어느 쪽이 나쁘다라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정오에 찬 분노의 목소리를 계속 쏟아내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나는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수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원수의 자리라는 게 뭡니까?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 통합하고 그리고 그 통합의 선두에 대통령이 서라는 뜻입니다. 자,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증오하고 그리고 경찰이 검찰을 공격하고 이런 사태를 계속 방치하고 이게 국가 원수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을 진정시키고 검경 갈등도 해소할 그러한 뜻이 전혀 없고 또 자신마저 없다고 한다면 제가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갈등의 불씨가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세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세요. 비록 임기가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너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임하세요. 그러면 해임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도 대통령께서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10월 달에 문재인 탄핵, 문재인 물러나라고 하는 그 도도한 민심하고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민심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을 해임하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오늘도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을 진정시키고 검경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켜볼 것입니다.